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재개발의 파도에 쓸려가지 않은 채 낡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오래된 한옥 한 채. 그곳에 김순자 여사가 살았다. 70평생을 이 한옥에서 살아온 그녀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가난한 김할머니로 불렸다. 허름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허리, 매일같이 시장 식당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낡은 신발만큼이나 무거워 보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하루 10시간씩 묵묵히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순자 여사를 무시했다. 저 나이 먹도록 자식복도 없지 꼴의 한옥은 지켰지만 살림은 거덜났나 봐. 수군거림은 늘 순자 여사를 따라다녔다. 특히 며느리의 가게를 돕기 위해 손님 계산을 봐주던 어느 날 계산대가 고장나자 그녀는 수십 개의 상품 가격을 순식간에 암산으로 처리했다. 사람들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늙은이가 허세 부린다며 코웃음 쳤다. 며느리의 냉대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가장 아픈 것은 가족의 외면이었다. 얼마 전 손자 성민이가 순자 여사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친구들에게 놀림당했다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가난해? 그 말에 순자 여사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날 이후 성민이는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다. 순자 여사에게 유일한 낙은 직접 담근 김치로 끓인 김치찌개였다. 어느 날 설거지 일을 끝내고 밥을 먹으러 들른 식당에서 주인은 그녀가 끓인 김치찌개를 맛보더니 손맛이 영광이네 싱거워. 역시 할머니는 젊은 사람 입맛을 못 맞춰. 하고 핀잔을 줬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순자 여사는 조용히 찌개를 숟가락으로 휘젓기만 할 뿐이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 찌개가 얼마나 많은 사연과 지혜를 담고 있는지. 순자 여사는 아들 부부의 성화에 못 이겨 한옥을 팔기로 결정했다. 한옥을 정리하던 중 낡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빛바랜 사진, 그리고 낡은 가죽 장부가 나왔다. 며느리는 이런 곰팡이 핀 쓰레기 좀 버려요. 하고 인상을 썼지만 순자 여사는 조용히 그것들을 품에 안았다. 장부의 한쪽 구석에는 낯선 필체로 진실을 위한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자의 생일,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는 순자 여사의 허름한 옷을 보며 대놓고 말했다. 어머니 성민이가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아요. 가난뱅이 할머니라고.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아들의 가게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위기를 알렸다. 어머니 포스기가 또 고장났어요. 손님들이 난리예요. 순자 여사는 망설이지 않고 아들의 가게로 달려갔다. 쏟아지는 손님들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놀라운 암산 능력을 선보였다. 마치 컴퓨터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을 끝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지만 이내 젊은 시절에 장사를 좀 하셨나 보네라며 애써 무시했다. 그날 밤 순자 여사의 시아버지가 집으로 들이닥쳤다. 당신 때문에 내 손자 성민이가 놀림을 당하고 아들 가게까지 망하게 생겼어. 시아버지는 격분한 얼굴로 그녀의 뺨을 때렸다. 순자 여사는 묵묵히 뺨을 감쌀 뿐이었다. 다음 날 순자 여사는 아들을 돕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본 은행 직원은 보증도 없으시고 소득 증명도 없으시네요. 할머니께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라며 쌀쌀맞게 거절했다. 혹시 무슨 다른 자산이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며 비웃는 말투에 순자 여사는 그저 고개만 숙였다. 설거지 일을 하던 식당에서 사장과 마주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에 소금이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사장은 아니 할머니가 뭘 아신다고. 내쫓아 버릴까 보다. 라고 소리쳤다. 그때 험악한 인상에 조폭 문신을 한 남자가 나타나 순자 여사에게 다가왔다. 남자는 식당 한 구석에서 시비를 걸던 다른 손님을 제압하며 식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사장은 순자 여사에게 다 할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며 소리쳤다. 순자 여사는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때 조폭 문신 남자가 순자 여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덤벼들었다. 그 순간 순자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굳게 담은 입술, 곧게 편등, 그 자세는 마치 오랜 시간 훈련된 군인과도 같았다. 순자 여사는 남자가 손을 뻗자마자 그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관절을 꺾어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엎드렸다.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조폭 문신 남자는 순자 여사의 손짓 한 번에 꼼짝 못하고 덜덜 떨며 말했다. 사부님, 맞으시죠? 전 그분의 제자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 군 시절 저희를 가르치던 교관님께서 제대 후 삶의 길을 잃었다며 그분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의 문신은 그분께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한 훈장입니다. 그때서야 순자 여사의 진짜 정체가 밝혀졌다. 그녀는 70년대 군사 정권 시절 군
내부 비리를 고발한 남편과 함께 특전사 비밀부대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교관이었다. 남편의 내부 고발로 인해 부패한 세력이 가족을 위협하자 순자 여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위장 신분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보관하고 있던 낡은 장부는 남편의 기록이자 수십 년간 그녀가 몰래 축적해온 막대한 재산과 땅 문서의 증거였다. 과거 특전사 교관 시절 그녀가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발표했던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강의가 바로 장부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놀라운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순자 여사는 설거지하던 식당에 앉아 사람들에게 말했다. 김치찌개에 소금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가진 것들 때문에 잃어버린 진정한 맛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녀가 말한 맛의 비밀은 바로 생존이었다. 그 김치찌개는 그녀가 특전사 시절 비상식량으로 개발했던 조리법이었다. 최소한의 재료만으로 최대의 영양과 맛을 내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켰던 생존의 지혜 그 자체였다. 그녀는 김치찌개의 재료를 꺼내들며 말했다. 진정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순자 여사의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들을 무시했던 은행장은 고개를 숙여 무릎 꿇고 사과하며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녀를 멸시했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고 성민이는 우리 할머니 최고 라며 자랑스럽게 외쳤다. 아들 부부와 순자 여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화해했다. 낡은 한옥은 순자 여사의 활약과 역사가 담긴 곳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순자 여사는 그녀의 재산으로 한옥 주변의 작은 땅들을 사들여 김치찌개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 직접 키운 채소로 김치찌개를 끓여 나누며 공동체의 삶을 회복시켰다. 마지막 날 순자 여사는 손자 성민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성민아, 이제 너는 영웅의 손자로 불릴 거야.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보는 사람이 되렴. 진정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 그녀의 말처럼 그곳은 이제 외형을 꾸미는 것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었다.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마을 전체를 감싸는 가운데 순자 여사는 환하게 웃었다.